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쌤입니다. 오늘은 귀납적정이죠. 많이들 어려워하고 무조건 외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점화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값을 대입해서 얻는 경우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학년이 높아갈수록, 일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2회에 걸쳐서 좀 해주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생략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 또는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해요.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던 등차나 등비도 원래는 귀납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걸 다 이제 항과 항사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그러죠. 점화식이란 뭐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등비 같은 경우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뭐 r이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점화식입니다. 점화식. 자, 그 중에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서 뭔가 유사한 그런 수열들이 좀 있는데 많이 빠졌죠. 교과과정 외로 하면서 많이 빠져서 몇 가지만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해요. 그 첫 번째로는 요런 꼴이 있어요. 요런 꼴 곱하기 an.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일반항이 주어지고 여기에 또 다른 일반항이죠. 만약에 여기가 임의의 상수로 곱해진다면은 그건 등비수열이 되고, 등비수열이 아닌 또 다른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게 등차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등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수열들을 다루는데, 이런 수열들은 원래 기본이 점화식 자체죠. 원래 점화식 자체의 기본은 원래 축차 대입이에요. 지난 시간에 왜 이거 증명할 때 왜 축차 대입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봐봐요. 일단 여기 있는 an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an분의 a의 n 플러스 1 값이 이게 이제 fn이다. 만들어 놓고 값을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a1분의 a2가 f1 n에다가 2 넣어주면은 a2분의 a3가 f2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n까지 가면, 근데 여기서 n까지 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n까지 가면 a의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n-1까지 가는 걸로 해서 여기가 a의 n-1분의 an. 자, 이거가 f의 n-1.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변변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좌변이 여기까지 좌변이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an-1분의 an까지. 자, 이거고 이 변변을 이게 곱해주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로 가야겠죠. 곱하기 f의 n-1.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좌변은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지겠죠. 다 없어지고 남는 건 a1분의 an만 남고요. 이쪽은 이제 곱으로 주어지는데 이런 곱을 시그마처럼 비슷하게 파이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k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f의 k 이러면은 이게 이제 곱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 나가는 과정 중에 뭐냐면 이렇게 매번 이거를 넘겨서 이 식을 써가지고 매번 곱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딱 여기 등차 등비가 될 때, 요때가 있어요. 이게 분수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럴 때는 우린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구조를 알면 문제는 쉬워져요.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매번 이거를 대입을 해서 꼭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1이 4고 a의 n 플러스 1 값이 4n 곱하기 an. 자, 여기가 이제 등차로 주어져 있죠. 등비로 주어져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등차를 쓸게요. 이거 넘겨도 좋고 안 넘겨도 괜찮아요. 어차피 약분하면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구조를 넘겨서 축차 대입이죠. 하나씩 대입을 해서 변변 곱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좌변이 a1분의 an만 남겠죠. n-1항까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우변을 잘 봐야 돼요. 우변에 이제 이걸 넘겼을 때 얘는 1 집어넣어주면 4 곱하기 1. 이거를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4 곱하기 n-1까지. 이걸 다 곱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싹 다. 그럼 4가 몇 번이죠? 4가 n-1번. 그리고 이거는 1부터 n-1까지 곱이니까 n-1 팩토리얼이 있었죠. 그래서 a는 첫 번째 항이 이게 이제 4니까 곱해주면 4의 n제곱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a1이 뭐 2다. 이때 an 플러스 1 값이 2의 n제곱 곱하기 an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비 수열이 주어지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요 부분이 좌변은 또 a1분의 an이 되겠죠. 매번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번 그 원리를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바로바로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에 우변에 이게 남을 텐데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되죠.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2의 n-1제곱까지 싹 다 곱하는 거죠. 이게 다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곱하는 거고. 그러면 지수 부분은 곱해주면 더해주는 거니까 1부터 n-1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n-1까지 합이 되니까 n-1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a1이 2가 되니까 넘겨주면은 an은 2에 2분의 n-1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등차 등비고요. 지금도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건 당연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1이 1이다. 이때 점화식이 an 플러스 1 값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으로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놓여있으면 마치 또 넘기는 거예요. 이걸 또 넘겨서 이쪽도 있으니까 이쪽도 계산하고 식 다 쓰고 이쪽도 써가지고 다 없애려고만 하고, 자, 그런 식인데 이 구조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우변은 일단 어떻게 되죠? 우변은 a1분의 an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우변에 대한 생각을 넘겨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 있죠? 이걸 넘겨요. 이게 이제 다음항과 전항 사이의 어떤 관계식이라는 거를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얘를 넘기는 거예요. 얘를 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은 n 곱하기 an이 되죠. 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이거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면 이거 다음항이죠. 요거 전항이죠.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어주면 얘네들이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다음항과 전항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갔죠? 얘는 첫 번째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첫 번째 항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이겠죠 이게. 따라서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an이니까 따라서 an은 n만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n분의 1.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여러 개가 있겠죠. 문제 자체야 뭐 그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몇 가지를 좀 더 다뤄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돼 있냐? 아니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점화식은 오늘 말고 한 2, 3회에 걸쳐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일반항까지 한번 구해보는 거죠. 뭐 한번 들어가면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자, 마찬가지 첫 번째 항을 주고 귀납적 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첫 번째 항과 항과 항사의 관계식 또는 처음 몇 개의 항과 항과 항사의 관계식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곱하기 an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게 지금 이걸 일반항으로 보면 다음항은 또 여기처럼 n 플러스 1 되는데 여기는 n 플러스 2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항과 전항 사이의 관계가 되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양변에다가 얼마를? n 플러스 1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n 플러스 1 n 그리고 an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보니까 요거를 하나의 일반항으로 봤더니 얘가 다음항이 됐죠. 즉 다음항과 전항이 같은 거예요. 따라서 2를 집어넣었을 때의 첫 번째 항하고도 같겠죠. a1이 1이었으니까 이 값은 2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an이니까 따라서 an은 얘네들을 넘겨주면 n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항을 더 늘리면요, 항을 더 늘리면 똑같아요. 보시면 똑같이 a1은 1이고 an 플러스 1 값을, 이건 항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이렇게 해서 an, 자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n을 기계적으로 넘기면 안 돼요. n을 넘기는 게 아니고 n 플러스를 넘겨야 되겠죠.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3이겠죠. n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 값이 이게 n분의 1 곱하기 an이죠. 이거를 일반항으로 본다면 여기도 n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n 플러스 2하고 n 플러스 1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분의 1에 a n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분의 1에 an이 되겠죠. 자, 어떻게 되죠? 이걸 일반항으로 보면은 이게 다음항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항하고도 같다 그랬으니까 1 넣어주면은 3, 2, 1이니까 6분의 1에 a1이 돼서 6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an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반항으로 봤었으니까 따라서 an은 이걸 넘겨주면 되죠.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점화식을 가장 빨리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위에서 이제 등차가 되는 경우와 등비가 되는 경우도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아마 많이 볼 거예요. 문제를 이런 거. 요것도 볼 거고, 아마 이것도 보고 막 2차식 해가지고 2차, 1차 상수항까지 들어가는 뭐 그런 문제까지 있는데, 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 자, 이거에다가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제 더, 한 가지가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점화식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점화식 중에서 뭐 역수를 취해서 하는 거 말고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a의 n 플러스 1이 다음항이 전항에다가 p를 곱해서 q를 더한 거, 내지는 세항의 관계식이죠. 세항의 관계식으로 해서 이때 p가 같은 게 아닙니다. q에 an 플러스 1 플러스 r의 an이 0인 거고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인 거하고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닐 때. 요게 이제 이전에 이제 교과과정 외인데 예전부터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교과과정 외지만은 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아닌 경우, 요 경우를 가지고 이제 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도 구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또 특성 방정식이라고, 특성 또는 고유 방정식이라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근을 이용해서 특성해, 고유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 수열하고 요 수열에 대해서 여기 합이 0인 경우 있죠. 요거 두 개가 같은 점화식이에요. 이걸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데 완전히 분리시켜서 다르게 보죠. 물론 뭐 모양 자체를 하나는 두 개 항을 이용했고 하나는 세 개 항을 이용했으니까 달라 보이겠죠. 같은 점화식이에요. 특히 0일 때요. 0이 아닐 때는 물론 아니겠죠. 0일 때는 같은 거다라는 거를 그게 어떻게 해서 같은 거냐,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더군다나 이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도 풀이법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서 0일 때나 0이 아닐 때 이렇게 세 항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써먹는 공식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몇 번 대입해서 열리만 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형태. 그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보도록 하죠.
이 정한식을 잘 알면 되게 재미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풀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희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희한한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길만 열어드릴 테니까 많은 문제들을 쉽게 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술량닷컴의 광수님이었습니다.